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동인의 한문동 시객민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현성 시인님의 눈물이라는 시를 가지고 시평을 하고자 합니다. 눈물,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험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종진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 시는 총 5연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기독교적 시정신이 이룩한 강인한 현실 초극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생략법과 반복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제의 의지를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시의 시인은 사랑하던 어린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서 그 지극한 슬픔을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으로 견디어내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작가 김현성 씨는 1913년에서 1975년 호는 남풍 또는 다형 그리고 광주 출생으로 1930년대 중반 동아일보에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시는 기독교적인 경건성에 뿌리를 두고 인간 존재의 운명과 내면 세계를 주로 노래하였습니다. 이분의 시집으로는 김현성 시초 1957년판, 옹호자의 노래 1963년판, 경광 고독 1968년판, 절대 고독 1970년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성 시인은 절대자 앞에서 경건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닌 욕망과 기쁨과 명예 따위가 결국은 일시적인 것을 깨닫고는 이들을 다 버리고도 남는 것을 시적화자는 슬픔, 곧 눈물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 한계와 고통을 맛보는 순간에 가장 순수하고 진실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눈물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며 가장 진실한 순간에 있어서의 사람이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신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확실한 것도 바로 눈물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눈물은 신이 사람에게 내려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보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신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에 꽃이 시든 뒤에 열매가 열리도록 한 신의 섭리와도 같다고 봅니다. 웃음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삶의 꽃이라면 슬픔과 눈물은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것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성 시인님은 눈물의 상징적 의미를 시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눈물을 상징하는 그 상징적 의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상징하고 있으며, 순결한 정신세계를 창조하는 힘으로 눈물을 상징하고 있으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값진 최후의 가치, 눈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은총, 눈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신의 아들을 잃은 후 지은 이 시는 삶의 환희보다는 눈물을 통한 패러독스, 역설적인 자기 성숙의 목소리를 차분하게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웃음이 잠시 피었다 쓰러지는 삶의 꽃이라면, 눈물은 진실과 영혼에 이르는 삶의 열매와 같다는 대조적 상징이 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일련은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일련은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고, 이연은 순수한 정체로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3년과 사연, 이 사연은 3년과 사연은 최종적 가치로서의 눈물, 마지막 요까지가 사연이고요. 마지막 이제 오연과 6년은 마지막 5년과 6년은 신의 섭리와 은총으로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들어오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들어오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가끔 하찮은 존재이나마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맑고 깨끗한 생명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럽혀지지 않는 나의 순결한 존재는,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순결한 존재는 오로지 눈물을 통해서만이 표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눈물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뿐, 눈물, 생략됐죠. 생략. 요거를 생략법이라고도 합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오직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바로 눈물, 생략법이죠.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아름다운 나무의 꽃, 아름다운 나무의 꽃은 아주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을 상징하고, 반대로 이 시듬을 보시고 이 열매는 그 덧없는 것에 의해서 성취된 고귀한 가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의 꽃과 이 열매는 아주 대조적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대조적입니다. 대조적이죠. 그래서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나의 웃음은 아름다운 나무의 꽃과 마찬가지로 덧없는 인생의 즐거움을 뜻하고 있고, 새로이 나의 눈물은 열매와 상응하면서 삶의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정화된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눈물을 상징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의 꽃, 열매, 웃음, 눈물, 철저한 대조적 상징이 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나의 전체는 오직 이쁜 눈물, 생략법을 만들고 있으며,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내가 뭐 했습니까? 제부환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육법은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제육법입니다. 그리고 환육법은 한 사물에 관계있는 사물을 빌려 나타내거나 기호로서 실체를 대신하거나 소유물로서 주인을 알게 하는 등의 기법인데, 여기서는 제육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육법. 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이 옥토의 한 부분인 작은 생명,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부분.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하나의 일부인 작은 생명, 즉 눈물 아닙니까? 이 눈물, 이 생명, 즉 옥토의 일부로서 옥토에 떨어진 일부 눈물입니다. 이 눈물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 제육법입니다. 제육법. 그래서 약주를 잘 드신다. 약주지만 이 약주가 술의 일부를 대표하고 있으며,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은 먹을 것의 일부죠. 장조림이 도시락 반찬으로 좋다. 장조림은 쇠고기 조린 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육법은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제육법이다. 제부환속, 옥토에 떨어진 하나의 작은 일부 눈물로서, 이 눈물로서 전체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전체적 상징을 하고 있는 제부환속, 제육법, 환육법,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의 작품 개관을 하자면은
갈성어 제주표 알죠? 자, 갈성어 이 중요하죠. 제주표. 자, 제주표.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좀 기독교적 종교적이고 또 상징 눈물이라는 이 상징을 많이 쓰죠. 상징. 어조는 경건하게 기도하는 어조고, 제재는 뭡니까?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에 의한 눈물을 제재로 삼았으며, 주제는 눈물의 순수함에 대한 인식과 슬픔의 극복이며, 표현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한 신앙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수사법에는 제육법, 한유법, 제육법은 뭐랬습니까? 제육법은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제육법이고, 환유법은 뭐랬습니까? 한 사물이 관계있는 사물을 빌려 나타내거나 기호로서 실체를 대신하거나 소유물로서 주인을 알게 하는 등의 기법이 제육법이라고도 환유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 뭡니까? 뒤에 따라올 때 눈물, 이 눈물이 생략된 생략법을 썼다는 것이고, 그리고 꽃, 열매, 웃음, 눈물, 꽃, 열매, 웃음, 눈물, 대조적이다 말이에요. 대조적 상징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끝, 덧없음을 나타내고 있죠. 덧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네? 일시적이고 덧없음을 나타내고 상징하며, 열매는 뭐라고요? 열매는 그 덧없는 것에 의해서 성취된 고귀한 가치를 뜻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의 꽃, 열매는 서로의 대조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웃음은 아름다운 나무의 꽃과 마찬가지로 덧없는 인생의 즐거움을 뜻하고, 눈물은 뭡니까? 눈물은 열매가 상응하면서 삶의 고뇌와의 시련을 거쳐 도달한 정화된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 6년을 년으로서 시의 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지요? 추울수록 뜨겁게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요 시객이라는 이 책 이번 겨울에 우리 동인지로 나왔습니다. 필요한 분은 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말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2018년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다 갔습니다. 또 이번 연말에 우리 한문동 모임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인생을 논하며 시를 논하는 그런 만남을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충성!